안녕하세요, 섭입니다. 가죽의 단면을 마감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토코놀, CMC, 후놀이 이런 것들을 가죽이 잘려진 단면에 살짝 칠해놓고 문질러서 이런 슬리커나 우드 스틱으로 문질러서 마감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엣지 코트, 엣지 페인트 등을 이 표면에 발라서 가려줘서 마감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생각들 하냐면 베지터블 가죽은 이런 토코놀로 발라놓고 슬리커로 문질러서 마감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크롬 가죽 같은 경우는 이런 엣지코트를 발라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반대로 했을 때 베지터블 가죽에 엣지코트를 칠하고 혹은 크롬 가죽에 토코놀을 문질러도 되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토코놀을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여기다가 조금씩 소분을 해놨고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먼저 이거를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가죽 두 장을 붙였습니다. 이쪽은 뷰테로라고 하는 전통적인 조금 클래식한 베지터블 가죽이고요. 이쪽은 앱송이라고 불리우는 대표적인 크롬 가죽이에요. 그래서 나름 둘 다 유명한 테너리에서 제작된 거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단면에 칠해놓고 제가 문질러 볼 겁니다. 그러면 둘 다 문질러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슬리커로 문지릅니다. 보통 이렇게들 하시잖아요. 물론 이렇게 하고 나서 사포로 갈아낸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하시기도 하는데, 어찌되었든 방법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제가 보통 베지터블 가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지르면 반질반질 광이 납니다. 광이 나고 엄청 매끌매끌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마감 장난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크롬 가죽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정말 간단히 두 번 정도만 했거든요. 두 번 정도만 했는데 이게 지금 살짝 보이시나요? 이 영상 안에서 자, 살짝 보이시죠? 제가 지금 사진으로 같이 띄워드릴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지터블 가죽에 이런 토코놀로 슬리커로 문질러서 마감 처리를 하셔도 되고요. 당연히 되죠. 보통 잘 먹습니다. 그런데 크롬 가죽도 충분히 이렇게 문질러서 마감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돼요. 그런데 다만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베지터블 가죽 같은 경우는 그 가죽의 특성상 토코놀이나 이런 CMC, 후놀이 이런 것들을 해서 했을 때 마감되는 정도가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크롬 가죽 같은 경우는 광이 나는 거는 조금 덜하고요. 약간 매트한 느낌에서 정돈된 정도만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 하죠. 크롬 가죽에 이런 토코놀로 해서 가장자리에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해도 됩니다. 결론은. 다만 이 가죽은 조금 힘이 있는 편이고, 어떤 가죽 같은 경우는 조금 힘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으로 문지를 때 제대로 하기도 쉽지 않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편이죠. 그리고 이 가죽의 단면이 베지터블 가죽에 비해서 조금 마감이 덜 된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실 수는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가죽의 단면이 마감 처리가 되는 것은 비슷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엣지코트도 한번 해볼게요. 엣지코트는 제가 이쪽 반대편 단면에다가 칠해볼 건데, 똑같이 이렇게 해놓고 발라볼 겁니다. 제가 보통 쓰는 베이스 코트는 안 할 거고요. 오씨, 너무 많이 했다. 네, 이렇게 해놓고 이쪽은 제가 토코놀로 마감 처리했으니 여기다가 봉으로 그냥 칠해보겠습니다. 칠해놓고 제가 말려둘 거예요. 말려놓고 한 2번에서 3번 정도 마르는 정도를 보면서 칠해서 올 겁니다. 지금 이렇게 칠했거든요.
자, 이렇게 칠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칠해 볼게요. 네, 이렇게 엣지코트까지 칠해 봤습니다. 제가 처음 칠하고 나서 8분 동안 자연 건조를 시켰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칠해서 8분 동안 자연 건조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난 결과물이 지금 보시는 이런 정도인데 뭐 별반 다를 게 없죠. 지금 이 화면상으로 왼쪽에 있는 게 베지터블 가죽 뷰테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앱송 크롬 가죽인데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베지터블 가죽이든 크롬 가죽이든 토코너를 써도 되고 엣지코트를 써도 되고 어떤 방식을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각각의 마감 방식에 따른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로 토코놀 같은 경우는 이런 가죽 단면에 했을 때, 특히 베지터블 가죽에 하면 마감된 처리 결과가 정말 좋은 편입니다. 약간 반질반질 버니싱도 되고 이렇게 좀 깔끔해 보이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크롬 가죽 같은 경우는 약간 매트한 편이고 그런 느낌이 덜하죠. 그리고 크롬 가죽은 조금 말랑말랑한 그런 경우들도 많아서 이런 실리콘으로 문지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토코놀이나 이런 계열 같은 경우는 이 가죽의 단면의 단차를 맞춰주지 못해요. 그래서 미리 사포로 해서 어느 정도는 단차를 맞춰놓고 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엣지코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엣지코트는 여러 번 바르다 보면 이게 표면에 이제 레이어가 쌓이는 것처럼 표면에 코팅되는 그런 느낌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여러 번 칠할수록. 그러면 이 단차를 조금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토코놀이나 이런 것은 이 표면을 염색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색깔이 있는 것도 있지만요. 근데 엣지코트 같은 경우는 여러 장 색깔이 다른 가죽이 있더라도 그것을 깔끔히 가려줄 수 있는 역할도 있고요. 그래서 뭐 토코놀은 베지터블 가죽과 항상 궁합이 맞다, 혹은 크롬 가죽은 엣지코트랑 궁합이 맞다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내 취향에 따라서 활용하면 되거든요. 저는 상대적으로 안감을 쓰고 보강도 쓰고 이제 그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가죽의 단면을 가려주기 위한 용도로 엣지코트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통가죽이나 그런 거 위주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작업 시간도 짧고, 그리고 가죽 그런 단면의 느낌을 훨씬 잘 살려줄 수 있는 토코넬을 많이 쓰시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저것 교차해서 만들어도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